네, 퀀트 분석으로 증시 흐름과 또 유망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간밤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 시장을 보면은 개인이 계속해서 이달 들어서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좀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개인이 12월 동안 한 6.6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다 합쳐서 반대로 6.6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저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좀 돌아선 거에 규모가 좀 커지고 있어서 이게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연초부터 6월까지는 이익 모멘텀, 가격 모멘텀, 이렇게 듀얼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지만 7월부터 지수가 하락하면서 가격 모멘텀은 잃은 채 11월까지 이어졌었습니다. 12월에는 지수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합적으로 2021년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피크아웃 우려 대비해서 이익 수정치의 급격한 하향 조정은 없었고요. 12월에는 기관이랑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지수가 반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연초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거래량의 반락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6.6조 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3.4조 원 순매수, 외국인은 3.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배당락이 이제 진행되고 배당 시즌이 끝나고 기관 외국인 순매수 추이가 연초 랠리까지 이끌면서 유지가 될 것인지 이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간 순매수 규모가 외국인 기관 총합 6.6조 원 정도로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의미 있어 보이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국면에서 대응 전략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12월간 26개 업종 기준으로 했을 때 14개 업종을 제외한 12개 업종이 월초 대비 이익 수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상향 조정된 이익 수정치 기여도가 높은 업종이 화장품, 조선, 비철목재, 미디어 교육, IT 가전, 호텔 레저, 에너지 업종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간 외국인 순매수세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들어왔는데요. 반도체 업종으로만 외국인이 3.5조 원 정도의 규모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반도체 업종 외로는 은행이랑 상사 자본재 업종에 각각 5천억, 4천억 원씩 좀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이 1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인 업종으로는 건강관리,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업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연초 이후 꾸준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고요.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외국인의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이제 정상화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정상화로 돌아가는 해가 될 텐데 일단 코로나 확산은 어느 정도 잦아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리오프닝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유효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가 생산돼서 배포되기까지는 한 7,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6, 7천 명대에서 달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미크론이 발견된 남아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정점을 지난 듯 해서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19 우려는 시간을 두고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리오프닝 기대 또한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코로나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연말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좀 위험해 보이고요. 최근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천연가스 가격이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정학적인 위험이랑 에너지 가격 불안 우려는 위험자산 가격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크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회복 중이고 회사채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7, 8월 고점을 넘진 않는 것으로 보아서 시장에 만연해 있던 낙관론 자체는 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 좀 도사리고 있으니 이런 불확실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반도체주를 많이 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 일단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다시 3,0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쪽이 대형주 쪽이다 보니까 이쪽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대형주로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지난 10월에서 11월 이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성과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강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거의 10개월여 만의 일이고요. 최근 성장주와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경기가 코로나19와 거리두기 강화로 썩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감안을 할 때 대형주 강세는 우량주 선호 패턴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11월 이후 특히 KB금융이나 신한금융 등 금융주들이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연말 배당 수요 영향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 금융주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지 않다는 것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성장주들의 주가는 업체별로 엇갈렸는데요. 네이버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후에도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을 보였지만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뱅크 등은 하락했습니다. 모든 성장주가 다 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당분간 대형주들의 우위 패턴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우위 패턴이 예상이 되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하는데 중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한 종목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해서 시장 집중도가 약화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시장 탄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만한 힘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리오프닝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형주의 컴백 흐름을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컨셉으로 종목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유망주로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업종으로 소매유통 업종을 좀 꼽고 있는데 네. 정상화 테마나 리오프닝 테마와 가장 관련 있는 업종이 소매유통 업종 중에서도 대표 종목이기도 한 GS 리테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슈퍼마켓이랑 편의점을 중심으로 퀵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업체이고요. 2021년 8월 음식 플랫폼 요기요를 인수를 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취득하는 등 모빌리티 사업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합병한 홈쇼핑 사업 부문의 실적이 무난하고 그리고 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근데 시너지 창출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유통업종 평균 대비해서 높은 ROE랑 향후 기대되는 편의점이나 슈퍼 등의 영업 환경 개선,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반영할 경우에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롤본 증시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